2006년부터 2015년까지 9년이란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연승을 이어가던 축구선수 출신 패더급의 폭군 조제 알도. 그는 무에타이와 주짓수를 베이스로 한 종합 격투기 선수입니다. 축구선수 출신의 알도의 발차기는 남다른 것으로 유명하죠. 축구로 단련되고 무에타이로 완성된 그의 발차기는 채찍과 비교가 자주될 만큼 빠르고 강력합니다. 특히 그가 WEC 챔피언이었을 당시 5라운드 내내 도전자 유라이아 페이버 선수의 다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병원에 실려가 수개월 동안 목발 신세를 지게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렇게 강한 알도 선수도 큰 아픔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알도의 가정 환경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물론이고 알도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 가정폭력을 일삼아 어머니와 남매들은 매일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고 합니다. 알도가 14살이 되던 해 그의 어머니는 이 같은 환경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혼 후 알도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떠났고 아버지는 형편없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어린 시절 스스로 생존했었어야 했다고 합니다. 알도 선수의 얼굴에는 큰 흉터가 있어 그의 별명은 스카페이스인데요. 알도 본인은 어린 시절 누나와 놀다가 벽난로의 얼굴에 대어 생긴 상처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으나 사실은 불우한 질풍노도의 시기에 흉악한 싸움에 휘말려 흉기로 얼굴이 다친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소년 알도는 주짓수 도장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친구의 집에 얹혀 생활해야 할 정도로 힘들게 자랐다고 합니다. 도장에서 동료나 스승이 알도를 발견하면 최근에 식사를 한 것이 언제냐고 꼭 물어보고 끼니를 챙겨줄 정도로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훗날 챔피언이 된 알도는 이러한 지긋지긋한 가난과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기에 지금의 강인한 정신력을 지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쳐내고 10년 동안 한 체급을 제패한 폭군이라 불리는 사나이 조제 알도의 주요 경기들과 가벼운 뒷이야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최근 차도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오픈했습니다. 격투기 하이라이트, 기술 영상, 그리고 제 운동 인증 영상까지 차도로 _MMA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감상은 유튜브에서 하시고 소통은 인스타그램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알도 선수의 경기는 바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정찬성 선수 편에서 등장했던 그 아쉬운 경기입니다. 2013년 8월 4일 브라질에서 열린 UFC 163에서 조제 알도는 난타전에 강한 코리안 좀비를 상대로 패더급 타이틀전을 치렀습니다. 3라운드까지 알도가 좀비의 난타전을 경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도는 자신의 장기인 로킥이 아닌 아웃파이팅과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가다가 3라운드 후반쯤 점점 코리안 좀비가 알도의 패턴도 읽기 시작하며 정타도 상당히 많이 명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4라운드에서 펀치를 주고 받던 중 정찬성의 오른쪽 어깨가 탈골되고 말았죠. 알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찬성 선수의 부상당한 어깨를 향해 발차기를 두세 번 명중시키고 제대로 전투에 임하지 못하는 정찬성 선수를 테이크다운하고 파운딩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알려진 사실이지만 알도 선수도 사실 경기 초반에 발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어 발차기를 평소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상당한 정찬성 선수의 어깨를 향해 킥을 날린 것이 비매너라는 뒷이야기도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알도 본인도 부러진 발로 이기기 위해 필살적으로 킥을 날린 것이었던 것입니다. 두 선수 진짜 존경합니다. 그리고 1년 뒤 2014년 10월 25일 UFC 179에서는 알도는 패더급 랭킹 1위인 체드 멘데즈와 2차전 경기를 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리치가 짧은 레슬러 스타일인 멘데즈가 이기려면 알도를 테이크다운하고 그라운드로 경기를 끌고 가야 할 것이지만 알도가 워낙 타격을 잘해 거리를 뚫지 못하고 샌드백 노름만 하다 경기가 끝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니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경기 1라운드 그 어떤 도전자도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압박을 알도에게 넣으며 타격을 명중시켰고 1라운드만 중반까지만 해도 멘데즈가 상당히 유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 종료 1, 2분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알도의 회심의 일격이 정확하게 명중하면서 멘데즈는 순간 다운을 당했습니다. 알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따라 들어가 파운딩을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오버되어 1라운드는 그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화끈한 타격과 클린치 그래플링까지 탑클래스 종합격투기 선수들의 대결다운 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결은 5라운드까지 이어졌으며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두 선수는 비등비등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멘데즈는 최대한 자신의 장기인 레슬링을 살리려고 했던, 알도는 자신의 장기인 무에타이를 살리려고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25분간의 전쟁은 판정으로 하고 이 경기는 알도 선수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두 선수는 사실 2012년에 1차전을 했었는데 당시 경기는 알도 선수가 테이크다운을 방어하고 회전하면서 카운터로 니킥을 성공시켜 영화에 나올 법한 KO 승을 거두었으나 등을 잡힌 상태에서 알도가 케이지를 잡고 방어했고 케이지를 잡는 행위는 UFC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비록 알도가 1라운드 KO로 이기긴 했으나 이후 반칙이라는 구설수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5라운드 동안 피 튀기는 공방을 펼친 알도의 이번 승리로 과거의 논란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뒷이야기로는 이날 경기 당시 코너 맥그리거 선수는 관객석에서 경기를 관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챔피언 벨트도 없고 막 떠오르고 있는 신인이었던 맥그리거 선수는 지금은 보기 힘든 매우 진지하고 점잖은 모습으로 경기를 관람했고 두 선수의 경기력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죠. 이 경기를 관전한 맥그리거 선수의 모습이 실제 모습이고 카메라 앞에서 도발을 하고 광대짓을 하고 손수레를 던지는 것은 티켓을 팔기 위해 자신의 캐릭터에 충실하게 연기를 하는 것이라는 말이 생길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맥그리거 선수도 계속 네임밸류를 키우고 결국 맥그리거와 알도가 싸울 수 있다는 떡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라이트하게 격투기를 좋아하시거나 알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알도 선수를 이 경기로만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UFC는 막대한 돈을 들이부어 영화 같은 트레일러도 만들고 브라질을 포함한 세계를 돌며 기자회견을 했으며 맥그리거 선수는 알도 선수의 벨트를 빼앗고 브라질을 욕하고 알도 선수의 사진을 찢는 등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심리전을 펼칩니다. UFC 189에서 열리기로 했던 이 경기는 이렇게 수개월간 기자회견과 신경전이 오갔으나 아쉽게도 알도 선수의 부상으로 경기는 취소됩니다. 이때 팬들은 알도 선수가 심리전에서 밀려 경기를 기피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나 UFC는 UFC 194 이번엔 진짜로 맥그리거와 알도가 붙을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열심히 다시 기자회견을 돌고 신경전을 벌인 두 선수, 이번에도 중간중간에 부상당해서 경기가 취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떡밥이 돌았으나 이번에는 두 라이벌의 기나긴 공방 끝에 드디어 경기가 열립니다. 2015년 12월 12일 조제 알도 선수는 1라운드가 시작하자마자 누가 봐도 분노에 찬 상태로 맥그리거에게 돌진했으며 맥그리거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카운터를 정확하게 꽂아놓아 순식간에 첫 KO 패배를 당했습니다. 10년 동안 지킨 타이틀을 불과 13초 만에 잃은 알도 입장에선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맥그리거 입장에선 너무나도 기적같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알도는 폭군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신인 시절에는 공격적인 파이팅 스타일을 보였으나 챔피언이 된 후 다소 안전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어 시합이 지루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맥그리거를 향한 돌진은 매우 의외였습니다. 심리전에서 확실히 밀렸다고 볼 수 있겠죠. 조제 알도는 믿겨지지 않는 표정을 지으며 라커룸에서 대성통곡을 하였고 그렇게 2009년 11월 18일 WEC 44에서 마이크 브라운을 꺾은 뒤 계속해서 지켜낸 알도의 패더급 챔피언 벨트가 2006년 5월 22일부터 무패 기록이 2015년 12월 12일 UFC 194에서 단 13초 만에 다 무너진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10일 UFC 200에서 프랭키 에드가를 만나 판정으로 꺾으면서 잠정 챔피언에 등극하게 됩니다. 맥그리거 전에서의 치욕은 이제 모두 씻어내고 전성기 시절보다 절제되고 노련한 격투가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의 알도와는 달리 에드가의 킥캐치를 피하기 위해서인지 알도는 자신의 장기인 로우킥을 자제하고 극단적인 카운터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유효타를 결과를 보면 1, 2라운드는 동일하고 3, 4라운드는 에드가, 5라운드는 알도가 앞섰습니다. 전체 유효타 수에서도 막상막하였다고 하죠. 이날 알도는 레슬러 출신이자 테이크다운 스페셜리스트인 에드가의 태클을 방어률 100%로 전부 막아버리고 위협적인 니킥을 계속해서 적중시키며 전략의 승리를 보였죠. 그렇게 알도는 패더급의 챔피언이 아닌 잠정 챔피언이 됩니다. 맥그리거 전으로 잃었던 명성을 되찾은 알도는 다시 한번 맥그리거와 싸울 수 있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UFC 205에서
갑작스럽게 코너 맥그리거 대 에디 알바레즈와의 라이트급 타이틀전이 열리면서 이에 분노한 조지 알도는 뜬금없이 은퇴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뜬금없는 것은 아닌 것이 원래 잠정 챔피언 자체가 챔피언이 부상을 당하거나 하는 불미스러운 일로 타이틀전을 치를 수 없게 됐을 때 그때 바로 잠정 타이틀전을 하게 되는 것인데 코너 맥그리거는 아무 문제 없이 방어전도 치르지 않고 챔피언 벨트를 들고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패더급 선수들은 UFC가 코너 맥그리거만 대놓고 밀어주어 앞만 보고 달려온 다른 선수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며 컴플레인했습니다. 그러나 알도가 은퇴를 언급한 것도 꼭 이해가 안 갈 것은 아니며 정상적으로 랭킹을 올라가서 격투기 선수로서 활동하기보단 이벤트전과 흥행성 위주로 경기하는 맥그리거 선수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도와 맥그리거의 리매치는 무산되었고 2017년 6월 4일 UFC 212에서 알도는 맥스 헐러웨이와 통합 챔피언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알도는 이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라이트급으로 올라가 맥그리거와 대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패더급 최강자로 인식되던 알도이고 무대마저 브라질 홈이었기 때문에 알도가 약간 우세하다는 평이 많았으나 충격적이게도 TKO 패배를 당하면서 어렵게 찾은 벨트를 다시 뺏기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프랭키 에드가의 부상으로 인해 알도에게 바로 리매치라는 행운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017년 12월 3일 개최된 UFC 218 메인 이벤트로 할러웨이와 다시 경기를 가졌습니다. 1, 2라운드에는 헐러웨이에게 큰 어퍼컷과 레그킥을 여러 차례 정타를 적중시키며 타격 센스가 아직 살아있음을 입증하며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알도는 엄청난 맷집과 체력을 가진 할러웨이에게 큰 데미지를 주지 못했죠. 3라운드에서 1차전과 같은 체력 저하 문제를 보이며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다가 결국 난타전 공방에 말려들어 수많은 정타를 허용한 끝에 버티지 못하고 다운되며 후속 파운딩에 의해 또다시 TKO 패를 타고 말았습니다. 알도 선수는 1차전과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와 지난 경기에서 드러난 약점을 보완하려고 했지만 똑같은 흐름으로 다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맥스 할러웨이에게 2번 연속으로 도전하여 2번 모두 압도적인 TKO 패배를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타이틀 자격을 다시 따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에드가를 타격으로 스완슨을 주짓수로 잡아낸 패더급의 탑 컨텐더 브라이언 오르테가가 알도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굴욕적으로 할로웨이에게 당하고 그 오테가를 거의 이길 뻔했던 헤나토 모이카노도 알도에게 2라운드 TKO로 잡히면서 절대 알도가 몰락한 것이 아니라 할로웨이가 그냥 압도적으로 강한 것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로 2018년 7월 29일에 열린 UFC Fight Night 135 대회의 코메인 이벤트에서 최두보와 조시 에밋을 실신 KO시키고 급격한 상승세를 타 랭킹 4위까지 올라온 제레미 스티븐스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5라운드로 진행되어 타이틀 매치와 메인 이벤트 경기만 해온 알도는 UFC에서 처음으로 3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스포트라이트에서 살짝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만일 이 경기를 지게 된다면 이제 어느덧 30대로 접어든 알도 선수도 타이틀을 다시 되찾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알도에겐 무조건적으로 이겨야 하는 경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어 사람들은 알도의 패배를 예상했지만 모두의 생각을 뒤엎고 무려 1라운드 만에 스티븐스를 TKO로 꺾고 호쾌하게 승리했습니다. 9년 만에 3라운드 경기라 체력을 조절하고 신중했던 최근의 모습과는 달리 20대 초중반 시절 폭군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됐던 알도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스텝을 줄이고 근접전으로 맞붙었습니다. 결국 1라운드를 1분 남겨두고 강력한 바디블로우 2방으로 맷지방 스티븐스를 침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최근 경기입니다. 2019년 5월 12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FC 237 대회에 참전한 알도, 상대는 패더급 랭킹 4위에 올라있던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 무려 16연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에 알도와 접전을 벌인 체드 멘데즈를 2라운드 만에 KO로 잡아낼 정도로 기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볼카노프스키는 평소 알도가 상성상 강력한 모습을 보이던 단신의 레슬러인데 이번에 알도가 승리한다면 본격적으로 타이틀 레이스에 합류할 수 있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알도는 아쉽게도 볼카노프스키의 레그킥에 많이 맞고 전체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3라운드 내내 보여줬고 결국 브라질 홈그라운드임에도 만장일치 판정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한때 폭군이라 칭송받고 10년 동안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패더급의 제왕이란 소리를 들은 조제 알도 선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함께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고 알찬 격투기 그리고 무술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